안녕하세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초른입니다. 오늘 사실 이 대전 지역이 VR, AR 한마디로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에 사실 실질적인 굉장히 좀 튀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그 지역 광역 지자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문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업체들의 심사도 좀 해보면 대전 쪽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어떤 그런 메카가 될 수도 있고 또 국방이나 의료 쪽으로도 좀 다양한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가상현실 콘텐츠 그다음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안에서도 가장 핵심인 실감형 게임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상용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뭐 스팀이나 아니면 오큘러스 스토어나 최근에는 이제 국내 뭐 SKT, KT, LG 관련해서 다양한 스토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나 게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협회에서 3년 동안 이 가상현실 게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실패 사례도 있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수요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 특화된 이 실감형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저희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의 분과 현황인데요. 협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콘텐츠를 갖다가 혼자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함께 이제 해외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진출하는 그런 분과들이 11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VR 체험관 분과입니다. 이 VR 체험관 분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번 진짜 코로나 19 사태 전까지는 저희 그 협회에서 가장 추진력 있게 진행했던 분과고요. 또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좀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현실 게임을 저희가 이제 실감형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HMD나 아니면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인프라로 깔려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마파크라는 이 체험관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수십여 개의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그 협회에서 초기에 50개의 업체들이 모여서 판타 VR이라는 그런 테마파크를 공동으로 같이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파크 VR이라는 테마파크를 또 같이 서비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8개 회사가 모여서 한 15개의 컨텐츠로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은 게임이죠. 실감형 컨텐츠 중에서도 일단 게임 컨텐츠를 공간에다가 구성을 해서 스포츠 존도 만들고 아니면 이제 뭐 미래 존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교육 존도 만들고 다양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대전에서도 테스트 베드 사업을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체험관 위주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에 또 전략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회에서 같이 추진했던 이런 체험관 위주의 그 테스트 베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업체, 대전 뭐 이게 대전 진흥원에서도 좀 유명한 업체인데요. 플레이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초기에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에 협회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게임들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시뮬레이터에서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부분이 다른 이제 보통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기 하나에 게임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뮬레이터 한 대에 20여 개의 그 실감형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실 굉장히 좀 판매량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이 업체도 좀 잘 이걸 이제 글로벌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도 확대를 시키는 전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컨텐츠가 모이다 보면 초기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한 30여 개의 실감형 게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 이제 협회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체험가들이 생기면서 게임 수가 이제 실감형 컨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봤을 때 한 100여 종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협회의 이 실감형 컨텐츠 체험관 존으로 플랫폼으로 모이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체험관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판타 VR 같은 경우 450평이라는 그 거대한 공간에 50여 개의 실감형 게임들을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무리 매출을 좀 많이 시간당 뽑아낸다고 해도 그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건 450평에 50여 개의 게임 어트랙션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뭐 게임 어트랙션 2개당 1명의 운영 요원이 들어가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아직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실감형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바이브의 컨트롤러를 쓰고 또 어떤 콘텐츠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제 삼성의 오디세이라는 그런 그 컨트롤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신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컨트롤러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에 대한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외 쪽으로 해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컨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그 한중 VR 협력 포럼 발대식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공 사례, 그 해외에 대한 상용화 사례들을 말씀드렸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진행해오고 앞으로도 이제 내년부터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다시금 또 글로벌로 함께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 VR 협력 포럼 발대식을 저희가 작년 그 9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중 VR 협력 포럼 발대식을 중국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사실은 이제 한중 VR 협력 포럼 1회차를 한국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중 VR 포럼 발대식을 만들기까지 사실상 좀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들었는데요. 2018년 이제 세계 VR 산업 대회 때 이제 그게 벌써 재작년 중국 난창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이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은 오감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감형 게임 콘텐츠도 현재는 시각과 청각에 많이 이제 의존해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촉감이나 후각, 미각 센서까지 포함해서 이 오감을 가상현실에서 좀 많이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지금 뭐 세계 VR 산업 대회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가상현실 게임을 만드는 어떤 방법론이나 아니면 목적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칭다오에서는 이제 의체 융합 포럼이라고 해서 이 가상현실에서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그런 이제 지금은 스크린 스포츠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되게 많이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수요가 있었고 그 컨텐츠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광저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케이드
전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사실 되게 다양하게 좀 잘 만들어진 한국의 그런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서 글로벌로 이제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저우에서는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협회의 그런 다양한 실감형 게임들을 이제 중국에다가 많이 알리고 협력해서 실제로 저희들은 그 한중 지금 협력된 그 펀드도 지금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베트남 VR 협력 포럼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저희 그 협회에 있는 그런 다양한 분과에서 참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한아세안 그 VR 협력 포럼까지도 한국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해외 쪽으로 저희가 진출하는 길이 한국에서는 한국의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업체 한두 개 업체가 내게 좀 잘 된다고 그래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대전에서 이 실감형 게임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대전만의 좀 특화된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어떻게 이제 더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했던 어떤 실증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R 체험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전에서 특화된 내년에 이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대전에 있는 컨텐츠들을 모아서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체험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도 인컴 테스트라고 해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그 수익을 얼마를 만들어내는지를 다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가격을 얼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듯이 지금 VR 컨텐츠 중에서도 이 실감형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인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 뭐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이런 체험관이나 테스트베드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판타 VR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의 실감형 게임들을 모아서 테마파크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컨텐츠들이 개수가 이제 100여 개로 늘어나면서 인터파크 VR이라는 그 체험 공간에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협회에서도 키즈랑 교육 쪽 분과가 있었는데요. 그 키즈 교육 분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 테마파크 위주의 실감형 콘텐츠들을 또 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는 그 인터파크 VR, AR 키즈 앤 패밀리 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VR e스포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산 게임들에 많이 밀리고 그런 이제 e스포츠 대회에도 되게 이제 막 부흥이 돼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전 지역이 부산, 대전, 광주 이 세 군데가 VR e스포츠 그 대회 경기장을 이제 지원받아서 만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이 저희가 이제 판로를 만들지 못하고 수요처가 없고 그런 체험관들이 운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대전처럼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테스트베드 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그 정말 열심히 개발해 놓은 그런 개발된 실감형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인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e스포츠 경기장과 함께 VR e스포츠 대회에도 확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처럼 뭐 언택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말 그 벽 보고 강의하는 그 강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송과 연계돼서 저희 이제 협회에서 추진했던 게 온게임넷과 서울시와 함께 사실은 2년 동안 배틀스타 그러니까 게임 올림픽, 게임 돌림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틀스타즈 VR이라는 VR e스포츠 대회를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대전이 실감형 게임 컨텐츠들을 그냥 만들고 지원하고
그냥 뭐 서랍에다가 넣어놓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VR e스포츠 대회나 경기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뭐 온게임넷 같은 게임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정말 대전이 또 게임 회사들이 특히 많은 지역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실감형 게임으로 만들어서 사장되는 게 아닌 진짜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VR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런 컨텐츠들을 살려서 글로벌로도 방송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제 e스포츠 트렌드를 VR에서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대전 쪽에서는 정말 특화된 지역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VR e스포츠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그런 대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